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70대의 또 다른 환자. 그 역시 며느리와 다투며 심하게 화를 낸 직후 병원을 찾았다. 화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한 환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권현철 교수는 분노와 강한 감정적 격분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외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는 그 자체가 직접 심장 근육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그런 기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수축을 시켜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 혈액 공급을 막아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주영 씨와 임경숙 씨를 다시 만났다.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평소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에 들어갔다. 글자의 색깔을 말씀해 보세요. 초록, 빨. 글자의 색깔이요. 분노 성향을 검사하는 설문조사가 이어지고 과거 특정 상황을 떠올려 분노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저한테 막 안기고 그러는데 제가 뿌리치고 때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주영 씨는 여전히 감정 조절이 힘든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니한테 들어오지. 그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네 생각을 항상 똑바로 말해. 관찰 카메라에 나타난 임경숙 씨의 분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네가 똑바로 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랬다고. 말하란 말에 왜 말을 안 하고 그래? 한번 이분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계속 이제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일종의 좀 분노의 일종의 좀 중독된 상태라고 할까요? 이 분노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 화를 내야만 자기 속이 시원한 상태로 딱 이렇게 기준점이 맞춰진 겁니다. 분노의 큰 특징은 바로 중독성. 자주 화를 내는 분노 중독자들은 신경계통이 남다르게 변한다. 뇌의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만성적으로 증가해 사소한 자극에도 교감신경계가 강한 흥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뇌에서 세로토닌 물질의 활성이 저하돼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신경의 안정을 빨리 찾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행동적인 바이오 피드백 기법이라든지 또는 적절한 일시적인 약물 치료 이런 걸 통해서 빨리 그 평온을 찾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처음이니까 왼손은 가슴에 올리시고 두 사람은 2주간의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먼저 호흡을 규칙적이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시작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의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강화시켜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훈련이다. 임경숙 씨는 호흡이 급하고 호흡의 양이 많은 상태. 5분씩 하루 5번의 호흡법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효과를 거뒀네 이거지. 속의 성과를. 상담 치료도 병행했다. 약간 이해를 바란다. 서주영 씨 분노의 원인은 남편과의 갈등이 주된 이유다. 남편 남자나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스위치가 이렇게 딱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남편을 스위치를 꺼지지 않게 하고 무장 해제를 좀 시키는 거야. 시키면서 내가 할 얘기를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못하네요. 어떤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 2주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병원을 들어서는 임경숙 씨. 처음 만났을 때 날카로운 모습과는 다르게 훨씬 부드러워진 얼굴이다. 그녀는 그동안 일주일에 2번씩 4번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았다. 2주 전과는 다르게 안정된 호흡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사는 대로 이렇게 복식호흡하면서 숨 쉬는 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해보니까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느낌보다 지금 현재 착해진 나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차분해서 좀 가라앉았다든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좀 가스불 꺼는 것 같은 생각. 서주영 씨는 남편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학원에서 안아주면서 저는 잘 다녀오라고 보면 이제 오늘도 얘기 잘 보고 힘내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래? 무슨 사랑한다고도 하고 2주간 분노 조절 프로그램의 결과 두 사람 모두 분노 수준이 줄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이분들이 왜 좋아졌느냐? 저희가 어떤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행동적인 방법. 그러니까 원인이 어찌됐든 일단 신경이 막 흥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단 호흡을 조절하고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법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자기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연습을 한 거죠. 다시 서주영 씨의 집을 찾았다. 고성과 울음이 난무했던 2주 전과는 다르게 엄마도 아기도 모두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진 그런 느낌. 제가 아이한테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좀 더 행복해졌다는 듯한 그런 거죠.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적어둔 종이 한 장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는 엎드려 절받기가 너무너무 싫었었는데 이제는 엎드려 절받기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고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화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 하나, 바로 도로 위다. 아줌마 빨리 내려. 네? 빨리 안 내려! 내가 아주 1년 들어놓는다. 어? 운전대만 잡으면 사나워지는 감정.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없을까? 18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김용석 씨. 그는 하루 14시간을 꼬박 도로 위에서 보낸다. 싸움을 안 해도 막 서로들 욕하면서 언쟁을 높여가면서 막 그런 경우는 많죠. 하루에도 뭐 두세 번씩은 있다고 봐야죠. 화가 폭발하고 삭히기를 반복하는 생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고. 저 새끼도 저거 그냥 직진해야 되는데 자연차에 서갖고 여러 운전수는 놀래키잖아. 화가 좀 안 나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요. 글쎄 그 방법을 찾는 게 최고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방법 어떻게 누가 찾아줘야 되는 건가,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건가, 그게 걱정이죠. 우리는 김용석 씨와 다른 운전자 2명과 함께 운전 중 분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화를 유발시키는 돌발 상황을 설정한 시뮬레이터를 통해 먼저 그들의 운전 습관을 알아봤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폭발한다는 김용석 씨. 그의 운전 습관은 어떨까?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돌발 상황이 나타나자 김용석 씨는 금세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정체 상황이 지속되자 왠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김용석 씨. 어느새 얼굴에 땀까지 흥건해지고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이 더욱 난폭해진다. 아이고 힘드네. 이거 좀 엄청 힘드네. 땀이 진 때문에. 진 땀이다. 뭐 운전할 때 어떠셨어요? 환장하죠. 환장. 쫓아가 죽이 쉽지. 실제 그 전방 차량과 간격이 굉장히 좁게 운전하다 보니까 급감속하는 경향이 있고 차량 정체상이 풀릴 때는 과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운전 분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심리 상태 역시 운전 중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화를 이렇게 내게 되는 기본적인 거는 뭐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좌절에 의해서 이제 이게 분노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건 아주 그 환상이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현실은 차가 막히고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생기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저 사람도 운전 미숙으로 첫 번째는 혼잣말을 하며 화를 진정